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증권에서 중국 증시 열심히 보고 있는 박수진입니다. 자, 지난주까지 중국 증시 굉장히 애매했습니다. 좋다고 얘기할 수도 없었고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쪽이 조금 더 맞긴 한데요. 그래도 이렇게 안 좋다, 애매하다라는 데 좀 배경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중국 증시 투자 전략 가져가야 될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월요일이니까 어쨌든 이번 주 주요 일정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번 주에는 4월에 실물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고정자산 투자 이거 외에도 실업률 같은 것들도 이제 발표가 되겠죠. 자,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외식 쪽 관련해서는 좀 지표가 작년에 기저가 워낙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작년 4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 중국의 상하이 봉쇄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요. 뭐 길림성 같은 데서도 봉쇄가 시작됐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저가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외식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증가율이 높게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자동차, 뭐 소비 이런 것들이 좀 증가했을지 여부를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발표됐던 제조업 PMI라든지 PPI 지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기대치는 낮아져 있지만 그래도 작년 대비해서는 반등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 그리고 고정자산 투자도 하게 봐야 되는 것들은 인프라 투자 관련된 지표가 좀 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부동산 개발 투자 영역도 감소폭이 축소되는지 여부가 좀 필요하다,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달에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지표가 3월까지는 좋았으니까요. 좋긴 하지만 실업률, 청년층 실업률이 굉장히 작년보다 더 안 좋다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거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들은 추가적으로 나오긴 하겠지만 그만큼 중국 경제가 여전히 살아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라는 점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홍콩 증시에 BAT, 바이두와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주요 빅테크 기업의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실적 발표를 했던 징동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그래도 괜찮았어요.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지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비용 절감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효과가 나타났고 실적이 예상치보다 좋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 주에 발표될 BAT 중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의 실적을 좀 기다리면서 시장을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홍콩과 미국 증시 상장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홍콩과 미국 증시의 중국의 빅테크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정리를 우선 할 수 있겠고요. 지난주, 이번 주 중국 증시 왜 이렇게 안 좋았냐? 좀 뭐가 이렇게 애매하다고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제가 지난주 보이차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수출입 지표 애매할 거다, 안 좋을 거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물가 지표도 좀 안 좋을 거다. 기대감을 많이 낮춘 상황이었는데 기대보다 더 안 좋았어요. 우선은 수출은 2023년 3월보다는 계속 다 꺾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작년에도 좀 기저효과, 제가 계속 기저효과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작년 4월에 또 안 좋아지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꺾였다라는 건 역시나 4월에 중국 내수 그리고 외수, 그러니까 중국 외의 글로벌 경기 둔화, 뭐 여러 가지 침체 우려가 계속 남아있다라는 시장을 중국의 수출입 지표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여전히 계속 제가 중국의 내수 회복은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불안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국 내에서도 잘 알고 있고 그 부분을 내수를 보완하기 위해서 계속 추가적인 정책들은 나올 것이다 라는 점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수에서 부진한 부분들을 외수에서 좀 상쇄하거나 만회해야 하는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만회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전망도 별로 밝지는 않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자, 중국도 PMI 지표를 제조업 경기가 어떻게 이제 좀 진행되고 있는지 분위기를 가늠하는 차원에서 PMI 지표를 많이 보잖아요. 자, 50을 기준으로 50 이상인 경우에는 경기 확장 국면, 50 미만은 경기 위축 국면이다. 근데 중국에서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들의 제조업 경기가 어떻냐를 제가 이제 봤을 때, 자, 50 미만인 국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러시아, 인도를 빼고 다 대부분 뭐 한국, 미국, 유럽, 일본 같은 국가들이 제조업 PMI 지표가 50 미만을 하회하면서 계속 둔화 추세로 간다.
않더라. 그러면 당연히 거기도 어쨌든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건데 수출,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점이 좀 이 지표에서 나타났고요. 그러면 중국도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겠죠. 그리고 향후에도 이게 좋아질 것이냐라고 했을 때 기대감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이런 글로벌 이제 분위기에서 어떤 태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라는 건데 수출 국가를 좀 다변화시켜야겠죠. 그래서 러시아 같은 데나 인도 쪽이라든지 이제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수출 국가를 다변화하려는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고 뭐 올해 들어서는 계속 이런 이제 수출 국가에 대한 변화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수출이 플러스 성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 아직 불안하다. 그래서 이제 계속 앞으로도 이게 계속 중국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수입도 여전히 내수도 안 좋지만 외수도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중국 증시 보실 때 특히나 수출입 보실 때 민감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글로벌 국가들의 경기 분위기, 경기 침체냐 확장이냐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발표가 됐던 물가 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안 좋아요. 계속 모두 경기 둔화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CPI, PPI 지수 전반적으로 예상치보다 훨씬 밑돈 수치를 발표를 하면서 계속 좋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죠. 아마 CPI 지수는 지금 한 6월, 7월, 뭐 5월, 6월, 7월 안에 좀 마이너스로 전환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라는 의견까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저는 5월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노동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여전히 기대감이 높지 않고 빨리 내수가 살아나야 된다라는 점 중국에서도 굉장히 부담으로 이제 느끼고 있다라는 점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 경기 지표가 안 좋을 때 우리는 이제 중국 증시를 투자하는 입장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이렇게 애매할 때는 어떤 지표를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은 것인가 라는 건데요. 저는 이럴 때 더 민감하게 수급 지표를 좀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제 계속 안 좋긴 하지만 이제 중국 증시에서 한 4월까지는 그래도 한 거래 대금이 1조 위안을 돌파를 하면서 계속 유지를 했던 상황이고요. 한 3월부터 4월까지는. 근데 지금 이런 경기 지표들이 4월 것들이 계속 안 좋게 나왔을 때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8천억 위안대 정도로 좀 한 지난주 후반부터 좀 줄어들었다. 근데 이 추세가 계속 어떻게 이어질지를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점이고요. 그래도 이제 어쨌든 연초나 작년 말 대비해서는 아직 투자 심리 자체는 엄청나게 위축된 분위기는 아니구나 정도로 지금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 우리 같은 외국인들이 중국 증시 투자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지켜봐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 부분 되게 오랜만에 업데이트 해드리는 것 같은데 자, 2023년 1월 들어서 굉장히 이제 물밀듯이 급격하게 유입됐던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 수급 자체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분산되었다. 아직까지 확신이 더 없다라는 점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증시에서는 제가 뭐 한 몇 주 전에 계속 쏠림 현상, 좀 비싼 현상 심하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특정 섹터로 쏠림 현상이 심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외국인들이 좀 다 따라가기 어려운 시장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 외국인 수급 자체에서도 확인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애매하다, 여전히 애매하다라는 점을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들을 많이 사고 팔았는지 또 보시면 이 매수 금액 자체도 1개월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별로 좋지 않아요. 엄청나게 뭐 많이 사거나 팔거나 이제 그 규모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겠고 많이 팔았던 종목들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종목들 뭐 평환보험, 윤기실리콘, 뭐 신비정보, 귀중모태조 이런 종목들 있고요. 많이 사고 있는 종목들은 자 보시면 CATL이 있고요. 은행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강봉 리튬 같은 그리고 이런 은행 아니면 2차 전지 관련된 기업 쪽으로 좀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라는 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쏠림 현상이 여전하다. 그래서 지금 한 5월 들어서는 제가 비싸다라고 일부 섹터에 굉장히 비싸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밸류에이션 좀 되돌림 현상이 많이 나타나긴 했지만 여전히 쏠림 현상 심한 거 보이시죠? 미디어나 뭐 통신업종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업종 자체로만 해도 YTD 기준이거든요. 자, 한 20~30%씩 뭐 상승했다라는 건데 나머지 업종들은 다 좀
애매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을 계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보는 수급이라든지 업종 간 뭐 등락 자체도 시장에서는 쏠림 현상이 좀 지속되고 있고 나머지 업종들은 좀 많이 지지부진한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 이쪽 섹터에 투자하지 않는 이상은 시장이 올랐다는데 체감하기 굉장히 애매하고 어려운 시장이다라는 점이고요. 이럴 때는 사실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냐라고 했을 때 우선 뭐 제일 좋은 거는 관망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트레이딩을 조금 더 하셔야겠다 아니면 투자를 조금 더 하셔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순환매 속에서도 정책 수혜 업종에는 계속적으로 선별해서 전 저가매수 들어가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종에는 무엇이냐? AI나 뭐 반도체, 통신 같은 기술주, 뭐 쏠림 현상 제가 말씀드리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당분간은 중국의 뭐 내수, 로컬 기관이라든지 관련 수급 자체도 이쪽으로 쏠림 현상이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쪽에 계속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정책 관련해서도 나오고 있고 산업 정책에서도 이쪽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빠지더라도 다시 좀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나타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뭐 과창 50 지수 같은 쪽으로도 수급이 계속적으로 몰리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을 해봤을 때 쏠림 현상은 분명 있지만 좀 조정받았을 때는 여전히 매수할 수 있는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번 주에 중국의 BAT 같은 주요 빅테크 실적도 나올 예정이니까 이 빅테크 실적을 발판 삼아서 그래도 좀 홍콩 증시 분위기나 이런 부분들도 좀 다시 나아질 수 있겠다라는 것도 기대를 일부 해보면서 좀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좀 애매한 중국 증시 홍콩 증시 속에서 그래도 투자할 수 있는 쪽 아니면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점 무엇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오늘의 보이차는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